네,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 심프로의 계장 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7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전 7시 28분 지나가고 있고요. 네, 미국 시장 마감한 것부터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도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미국장이 이제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다우 존스 1.05%, 나스닥 0.90%, S&P 500 1.06%,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83%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 자체는 이제 국채 금리도 하락하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것인가라는 그 의미에 있어서 좀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마이크론 실적 영향에 있어서 실적 하향치 나온 것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 지금 리비아에서 지금 계속해서 그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국제 유가가 2.52% 상승하면서 다시 110달러 가까운 108.43달러 이게 거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급 영향이 있어서 우려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보시면은 일단은 시장 자체는 국채 금리가 이제 하락하면서 좀 이렇게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진 게 조금은 걱정이거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랑 대만이 그 반도체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 지수가 상승을 반등이 나와도 이 반도체가 하락을 해서 상대적으로 증시 속에서 그 반도체 비중이 높은 한국이랑 대만이 반등 구간에도 같이 제대로 반등이 못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오늘 장중에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나스닥 차트 같은 경우에도 이 전 저점 이 왼쪽 엉덩이가 좀 더 높은 구간이 있어서 이번에 저번에 설명드릴 때 이 정도 위에서 이 박스권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한 번 더 박스를 깨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 저점은 어 1850포인트 정도 요 정도 구간을 단기 저점으로 잡고 이 박스권 흐름을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단기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나스닥이 11,300포인트에서 350포인트 정도 올라올 때는 다시 위에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밀리지 않는지 이런 잘 확인하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랜만에 이 3%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확 빠지니까 증시도 조금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가 좀 반등을 했다. 그리고 S&P 공포지수도 증시가 반등을 하니까 훅 빠지면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27.75 정도 지금 포인트 정도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도 좀 반등해주는 그 아무래도 이 코스피 보시면은 연 저점을 금요일 날 그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오늘도 미국장이 반등했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장세가 뭐 이렇게 반등해줄지 안 해줄지는 열려 봐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이크론 반도체 관련된 그 실적 하향치 때문에 이 수급 악화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추가적으로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미국장 반등 나왔다고 너무 흥분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장중에 어떻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반등이 나왔는데 조금 이것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 그래서 테마주 단기 접근해가지고 좀 소외되지 않는 장세를 맞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지켜보고 있는 원숭이 두창 관련주 시가테크놀로지입니다. 시가테크놀로지가 8.89%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고 지금 수렴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세 자체는 그 우상향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전염병 이 원숭이 두창이라는 전염병 자체가 전염력이 그렇게 뭐 코로나급으로 강한 그 질병은 아니지만은 지금 그래도 계속해서 퍼지고 있고 WHO에서 지금 제대로 대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유럽 쪽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는데 이게 한 번 더 뉴스가 어떻게 나올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장중에는 무조건 그 관련주 테마주들 흐름을 살펴봐야 하는 그런 관심 섹터로 항상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뉴스 다 살펴본 다음에 개별주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이크론 실적 하향되는 것에 있어서 이 반도체 섹터가 좀 빨갛게 이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시장은 대부분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1.07%, 애플 1.62%, 그리고 아마존 3.15%, 테슬라 1.24%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금요일 날 이렇게 빠졌으니까 반도체에 안 좋고 우리나라도 연저점 한 번 더 이탈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미국장 상승했다고 해가지고 반등 나왔다고 해가지고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시장 약세 구간 나오니까 테마주들을 움직이고 또 해지 테마 종목들을 움직일 수도 있는 점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실 뉴스는 미국 6월 CPI 7월 13일 날 발표되는 7월 13일 날 발표되는 이 CPI, 그리고 2분기 GDP에 의해서 증시 방향성이 달렸다라고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앞서서 계속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뭐 고물가, 경기 침체 해소 없으면은 약세장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경기 침체는 이미 들어섰다고 봐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선반영하면서 오고 있는 구간이니까 지금 계속 힘들더라도 어쨌든 이미 뭐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지금까지 버텼는데 이제 와서 매도한다? 그거는 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려운 구간에서도 잘 적립식으로 모아가시는 분들이야 잘 모아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 뉴스는 이제 일본 사상 최장 폭염으로 지금 태풍도 상륙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풍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일본이 이렇게 있으면 태풍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완전 태풍 일본 전역을 관통하는 그런 태풍이 지금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더위가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염이 지금 사흘 정도 더 간다고 7월 3일 날 나온 뉴스고요. 오늘 7월 4일이니까 어제 나온 뉴스. 그래서 오늘부터 날씨를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한번 봐볼까요? 주간 날씨. 안 그래도 지금 주말에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 안 틀면은 도저히 뭐 숨을 쉬기가 없더라고요. 오우, 내일 35도라고 합니다. 네, 내일 35도고 뭐 오늘 오후에도 뭐 비가 예보가 되어 있긴 한데 오늘도 35도고 35도, 32도, 그러면 수요일까지도 계속 덥고 목요일 하루 반짝 30도 아래로 내려가도 다시 금요일 이후로 또 30도 위로 올라가는 그 날씨입니다. 지금 이 폭염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전, 전기 그 종목들 얘기 드리면서 전력난 얘기 나올 거다. 요거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거는 말씀드린 지 뭐 한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거 관련해서 매매해 볼 수 있는 포인트, 오늘 그 장중에 그 전력난 관련주라든가 아니면은 뭐 폭염 관련주, 여름철 수혜주, 뭐 그 창문형 에어컨 관련주 뭐 이런 것들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장중에 보실 섹터로 여름철 수혜주, 그리고 원숭이 두창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제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테러국인 러시아와 협상은 없다, 한국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제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되어 있는 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재건 관련되어 있는 일정이 잡혀 있고요. 뭐 그 회의 들어가는 게 있고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재건 회의하고 컨퍼런스가 있으니까 지난주에 전달해드렸던 원전 관련된 일정 말씀드리면서 어, 그
그 디데이가 다가오면은 일단 한 번은 그 해소시켜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갭상승 시킨 이후에 음봉으로 쫙 밀어버릴 수 있으니까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당일 그 포지션으로 보셔야 되는 걸로 그 가져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미 이거를 준비해 가지고 들고 오신 분들이야 차익 실현하면서 넘어가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비중 축소하면서 올라갈 때마다 비중 축소하시면서 최대한 내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비중 축소하면서 현금 확보하고 다른 테마 섹터로 갈아타는 그런 구간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재건 관련주들을 갑자기 뭐 일정이 내일까지 있다고 해가지고 이 섹터가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 안에서도 다시 그 지금 대장주가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으로 단기 상승할 때 단기간에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런 종목 잘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재건주 무조건 살펴봐야 되는 테마. 재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그 마찬가지로 폭염 관련주입니다. 폭염 앞서 말씀드린 뉴스고 이제 환자가 작년에 2배를 넘었다라고 합니다. 이 온열 질환 때문에 지금 35도라고 하니까 그 에어컨 냉방병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밖에서도 온열 질환도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수혜주 보셔야 되고 그리고 다음은 다시 석탄 떼기 시작하는 유럽이라고 이 뉴스는 이제 탄소 중립이 사라지나라고 하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는 좀 안 좋은 뉴스입니다. 신재생에는 안 좋은 뉴스고 그리고 석탄 관련주 에는 좋은 뉴스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쪽 신재생 그리고 석탄으로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는 이제 원전 뉴스입니다.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전 세계 원자로를 거의 장악을 해놨다라고 뉴스가 보도가 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2017년 이후에 새로운 원자로 이제 러시아와 중국 설계로 이어졌다. 최근 5년간 착공된 원자로 31기 중 27기가 러시아와 또는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석유 가스 공급 차질로 원전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원전 관련주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기도 했고 탈원전이랑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원전 드라이브를 걸고 원전 세일즈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업계도 원전 사업을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다음 원전 일정이 또 8월이랑 9월 달에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주 지난주에 뭐 디데이 지나가지고 음봉으로 빠졌다고 해가지고 안 볼 게 아니라 또 만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식으로 양봉으로 또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전까지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음은 러시아를 점령한 우크라 도시 마을 2,610개 그래서 다 망가져서 재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재건 관련주 잘 살펴봐야 되는 섹터로 그래서 스위스에서 4일부터 재건 회의가 있고 컨퍼런스가 내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재건 관련주 좀 차익할 수 있는 속도로 보시면 섹터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미국에서 원숭이 두창 대응이 너무 느리고 통제력을 상실했다. 그래서 원숭이 두창 관련주까지 한번 국내 증시 테마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일고무배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새롭게 튀어나온 재건 관련주입니다. 재건 관련주 밑으로 빼놓고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일고무배트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유신이랑 똑같습니다. 유신 제가 금요일 날 설명드렸었잖아요. 유신 설명드렸었는데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차익 실현하신 분들 계시면은 축하드리고 동일고무 벨트도 당일날 워낙 그 이 흔들리고 분봉상 살펴보시면은 유신도 이렇게 급등으로 오후장에 확 말아버리니까 못 따라잡아서 매매를 놓치신 분들 입장에서 어떤 것을 포인트로 잡아야 되나 그러면 동일고무 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 고무벨트도 오후장에 갑자기 확 땡겨버렸잖아요. 요럴 때 못 잡으셨으면, 놓치셨으면은 매물대를 확인하시고, 다음 매물대가 한 8,200원, 300원 정도, 이 정도 구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오늘 시초가에서 이 정도 갭 상승해서 출발을 할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그 유신처럼
이 기간 동안 물렸던 사람들은 일단 탈출하기 위해서 매도세가 일정 정도 물량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횡보를 해주는지 잘 지켜보셔야 되는 거고요. 횡보하면서 이 시초가를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이 빵 하고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게 시초가 돌파 매매라고 해가지고 이런 매매 포인트는 제가 그 몇 달 동안 계속 말씀드리는 포인트잖아요. 수렴시키고 이 돌파 구간에서 거래량 들어올 때 같이 진입하면은 이 돌파 매매를 통해서 그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어쨌든 좀 2%든 5%든 10%든 좀 힘이 강한 종목이면 더 세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유신처럼 이렇게 장중에 뭐 26%까지 올랐었으니까 시가가 9%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챙겨 나갈 수 있는 종목을 확인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유신이라는 종목 말고, 그러니까 동일고무 벨트 말고 또 현대약품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개별 종목이고, 일단 재건 관련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암기계공업, 지금 박스권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휩소로 인해서 전 저점 이 음봉 저점, 그러니까 목요일 저점을 이탈을 해서 휩소 때문에 좀 안 좋은 흐름이었지만은 오후장에 동일고무 벨트가 올라오면서 서암기계공업도 이거를 다시 이렇게 좀 박스권 안쪽으로 밀어 올렸다. 다시 박스권 안쪽으로 넣어 주었다. 그러면은 이 음봉 이 고점까지 매물대가 이 정도 가격이니까 9,400원, 300원 정도 반등 나올 수 있는지 내일까지 당일 그 종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해인이라는 종목도 21선 매물 맞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21선 여기를 돌파해 줄 수 있는지 장중에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윗꼬리를 다 뱉어냈다고 해가지고, 이 상승폭을 다 뱉어냈다고 해가지고 안 보실 게 아니라, 일단은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일정이 잡혀 있고 이제 대장주들이 이 전체 섹터 수급을 이끌고 가면은 이 밑에 21선 아래에 있는 종목들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장중에 오전장에 수렴시키는지, 이 구간들을 매물대를 수렴시키고 거래량 들어오는지 잘 살펴보셔야 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참고 사항입니다. 매매하실 때는 무조건 대응 구간을 설정하시고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데모라는 종목도 지금 계속해서 횡보 구간, 이 박스권 횡보 구간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수렴하고 돌파하는지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 현대해버다임이라는 종목도 지금 이 구간에서 수렴시키고 여기서 돌파하려고 그 자리는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정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확실하게 뚫어주지 않으면은 이 상승폭을 모두 반납을 해버릴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윗골이 달고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D-Day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포지션은 짧게 방망이 짧게 다가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관련주는 이제 여름철 수혜주 관련주로 파세코라는 종목이 있고, 파세코라는 종목이 이제 창문형 에어컨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다음 박스권, 이 다음 그 전 매물대 이 19,000원 정도 뚫어줄 수 있는지 여기에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 다음은 위니아가 있고요. 위니아 지금 이번에 신규 상장한 위니아 에이드가 이 금요일 날 그 오후장까지는 좋았는데 지수 밀리면서 이렇게 밀린 거거든요. 지수가 밀리면서 이렇게 확 밀린 거니까 오늘 다시 양봉으로, 오늘 폭염 관련주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봉으로 빠졌더라도 오늘 시초가가 뭐 갭상승 조금 출발한다거나 아니면 이 매물대를 수렴시키는 구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매물대가 쭉 있잖아요. 여기서 매물대에서 오늘 한 12,000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12,500원까지 이런 식으로 수렴을 시키고 여기서 돌파할 수 있는지, 이때 거래량이 증가하는 게 이런 식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은 돌파 매매에 있어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또 기술적인 흐름보다는 이 탄력을 가지고서 이렇게 쫙 날아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위니아 에이드는 꼭 보셔야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SCD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SCD라는 종목이 이 박스권 이어져 나가고 있고, 파세코랑 비슷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2,750원 이런 전고점 매물대까지 올려 붙일 수 있는 흐름, 지금 이슈라든가 날짜 지금 계속해서 더워지니까 이런 거는 조금 이 여름철 수혜주한테는 도움이 되고 있는
여름철 수혜주한테는 좀 도움이 되는 이슈와 날짜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요런 게 이슈 좀 부각이 되면은 이런 여름철 수혜주로 갑자기 수급이 확 쏠리면서 또 동일고무 벨트가 오후장에 확 밀어 올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올려 붙일 수 있는 흐름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확인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다음은 재건주 받고 원전 관련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주 G2 파워 그리고 피코그램, 지금 음봉으로 다 빠졌고 피코그램은 양봉이네요. 그리고 우진은 지금 21선을 지켜 주었습니다. 일단은 꼬리는 달렸습니다. 근데 오늘 뭐 장중에 또 지수가 밀린다라고 하면은 더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서 무조건 잡으시는 게 아니라 21선 지지해 주는지 장중에 양봉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8월 9월까지 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양봉을 확인하고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밀릴 때까지 확인을 하고 여기서 들어가느냐. 여기서 이렇게 모아갈 수 있는 전략들, 다음 매물대가 있으니까, 또는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전략도 있을 수 있고요. 일단은 8, 9월 달에 원전 이슈 일정은 남아 있으니까 계속해서 트래킹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전기전이라는 종목이 있고, 한신기계, 그리고 한전기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일진 파워, 이런 종목도 다 원전 관련주입니다. 일단은 디데이가 지나고 나서 목요일 날 디데이가 지나고 나서 음봉으로 쭉 빠지고 있는 모습. 일단은 피코그램이라는 종목이 원전 관련주이기도 한데 지금 물 관련주여서 폭염 그거 재건 쪽으로 좀 들어가는 수급이 좀 들어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추세는 좀 개별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원전 같은 경우에는 우진이랑 우리기술 정도 지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진은 지금 양봉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모아갈 수 있는지 잘 살펴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우리기술, 우진 잘 참고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진이랑 똑같이 여기에서 한번 모아갈지, 아니면은 지수 빠지니까 8, 9월 달까지 모아가는 전략으로 한 이 정도 매물 그 박스권 하단 쪽에서 좀 모아갈 건지 전략 짜셔가지고 좀 모아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8, 9월까지 스윙 종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원숭이 두창 관련주 미코바이오메드라는 종목 한번 살펴볼 텐데, 21선 이탈을 강하게 해버리고 지금 일단은 자리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 자체가 이 전 고점이 아니라 첫 상승이 나왔던 이 고점에 그 매물대로 보시면 되시는데, 여기서 양봉 나올 수 있는지,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반등하는 데드캣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이 섹터 원숭이 두창이라는 테마 자체가 죽은 것은 아니어서 데드캣 바운스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일단 양봉이 한번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21선 위쪽으로 빠르게 올라와 주는지 두 가지 포인트 잡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장중에 만약에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좀 많이 한다라고 하면은 21선까지 반등 나오는 거 짧게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 21선을 다시 회복해주고 양봉으로 마감을 해준다. 그러면은 또 종가 베팅 할 수 있는 포인트로 잡아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말씀드릴 때는 참고사항으로 보시고 대응할 수 있는 구간들 무조건 만들어 두시고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블루베리 NFT입니다. 블루베리 NFT도 이 목요일 날 그 상승폭을 그 미코바이오메드랑 잘 만들다가 확 밀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미코바이오메드가 21선까지 반등해주는 흐름 나오는지, 일단 대장주가 미코바이오메드니까 이런 흐름 쫓아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걸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원숭이 두창은 아직 끝난 테마는 아니다. 그리고 원숭이 두창 관련주 해서 진단키트 쪽으로 휴마시스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코로나도 다시 올라오고 있고 지금 원숭이 두창 진단키트로 유럽 쪽으로 다시 한번 재료가 붙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증시가 하락함에도 지금 21선 위에서 잘 버텨주고 그 거래량도 잘 들어오고 있다. 지금 최근 시장 하락폭에 의한 그 조정보다는 다른 매수 수급이 좀 더 좋다, 이런 단기 흐름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응 구간 만들어 두시고 접근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현대약품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개별 종목입니다. 개별 종목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좀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금 하락 출발을 하겠죠. 그럼 여기에서 그
일단은 거래대금 자체가 워낙에 크게 실린 종목이다 보니까 1,000억 이상은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한 5,600원에서 500원 정도 시작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런 식으로 분봉상 이게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횡보해주는 흐름이 첫 번째. 그리고 분봉상 이 매물대 있죠. 여기서 일단은 5,500원, 600원 이 정도 가격입니다. 여기서 횡보를 해주고 이렇게 매물대를 수렴을 시키고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단기 돌파 매매 접근하실 수 있는 점 이런 거 참고해 보시면은 하락 구간에서도 소외가 되지 않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2%든 5%든 챙겨갈 수 있는 매매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전달을 해드리면은 미국장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마이크론 실적 때문에 반도체 좋지 않습니다. 하락. 그러면 반도체 비중이 높은 대만, 한국에는 악재입니다. 그래서 미국장 반등 왔다고 해서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구간들에서도 이런 섹터들 종목들은 장중에 매매를 하시면서 챙겨 나가실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보시고 오늘도 소외되지 않는 장세 맞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오전에도 뉴스 종합해서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냉방병이랑 온열 질환 조심하세요. 내일 오전에 인사드리겠습니다.